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드디어 이 모든 이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FOMC가 끝이 났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연준은 이 은행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잡겠다라는 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결국엔 금리를 0.25%포인트 인상을 결정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의 금리는 드디어 이 5%에 진입을 했고,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금리는 지금 3.5%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한미 금리 차가 1.5%포인트로 벌어져서 이것은 지금 사상 최고 수준으로 현재 벌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벌어지게 되면 이 자본들은 금리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자본의 유출을 또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은 또다시 이렇게 좀 붉게 물들었고, 특히 이 XRP 같은 경우가 어제 한 20% 정도 상승을 했는데 지금 다시 8%, 9% 가까이 빠졌으니까 그 상승분의 절반을 또 토해내고 말았어요. 그리고 이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이 미 증시 역시 이렇게 대부분 붉게 물들면서 보시면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1%가 조금 넘는 이런 하락이 나왔고, 또 유럽 증시도 뭐 일부 국가는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뭐 다른 나라들은 뭐 그렇게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락한 나라가 은근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이 하락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그런데 어제 제가 지금이 좀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, 이걸 보시면 이 돈나무 원이라고 불리는 이 캐시우드가 지금 이 아크 인베스트를 이끌고 있는데, 근데 어제 아침에 이 1350만 달러 규모로 이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각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또 들려왔어요. 그래서 이것이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, 제가 한 달 전쯤에 이 캐시우드가 지금 이 코인베이스 주식을 공격적으로 지금 저가에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, 암호화폐 시장에 불장이 오면 비트코인보다 이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작년 FTX 이후로 이 캐시우드가 코인베이스 주식을 엄청 매수를 했었는데, 이 코인베이스 주식을 1450만 달러니까 대략적으로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0억 원 정도 매도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을 보고, 그렇다면 이 캐시우드가 현 시점을 단기적 고점으로 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그럴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도 그럴 것이, 이걸 또 보시면 이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작년 12월에 바닥을 치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거의 84달러까지 올라서면서 이 바닥을 친 이후로 가장 높은 이 가격까지 올라온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캐시우드가 어느 정도 지금을 단기적인 고점으로 보고 매도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런데 지금 매도를 한 것이 뭐 180억 원 정도 된다곤 하지만, 그래봤자 지금 뭐 80달러 선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한 16에서 17만 주 정도 매도를 한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금 일부만을 판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캐시우드가 코인베이스를 이제 손절했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고점에서 일부 물량을 덜어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 같은 결정이 어제 이렇게 좀 장이 빠지면서 이 코인베이스는 8%가 넘는 이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엔 또 잘한 선택이 됐어요. 뭐 아무튼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것일까 또 걱정이 될 텐데, 저는 뭐 앞으로 뭐 본격적인 뭐 하락으로 돌아섰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빠질 때가 돼서 빠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보시면 지금 뭐 비트코인만 봐도 3월 10일 이후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면서, 보시는 것처럼 어제도 이 FOMC 발표를 앞두고 28,000 거의 한 800달러 선까지 올라섰기 때문에, 그렇다면 거의 48%니까 지금 단기간 안에 거의 50%가 이 비트코인은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빠질 만한 자리고, 그리고 또 이걸 보시면 제가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주가가 60%나 폭락을 했다라고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, 이것이 제2의 금융위기 시그널, 월가가 흔들린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이때가 언제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3월 10일이었어요. 그런데 또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 3월 10일 이후에 이 나스닥의 흐름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그 이후로 하루 만에 은행이 파산을 했고, 또
그 다음으로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흔들린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는 이 스위스의 크레디트 스위스까지 흔들리면서 전 세계적인 이 금융위기로 확산이 됐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스닥 지수는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빠질 때가 돼서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. 그리고 어제 이 FOMC에서 연준의 스탠스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다라고 보여져요.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, 여기 보시면 어제 장이 시작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혼조세로 시작을 했는데, 이것을 보고 일단 4시간 후에 금리가 발표가 되는데 파월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 그 방향을 결정할 것 같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면서 저의 생각은 이 시장의 예상대로 25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파월은 매파적인 발언을 함과 동시에 이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는 기우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, 이것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지가 문제겠지요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정말 보시는 것처럼 이 파월은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시장은 오판을 하고 있다라고 어느 정도 매파적인 이 발언을 쏟아냈고, 또 이것을 보시면 이 파월은 은행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라고 또 이렇게 이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는 발언을 또 했어요. 그러니까 정말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런 메시지들이 나온 것인데, 근데 저보다 훨씬 이 똑똑한 월가나 이 금융가들은 이런 예상들을 더 잘하고 있었을 거예요. 다시 말해서 어제 이 연준의 기조는 그렇게 충격이 될 만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어제의 하락이 이 연준 때문에 하락을 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이 빠질 때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기점으로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이 어제 이 FOMC에서 중요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이 금리 상단이 정해졌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연준의 점도표가 최종적으로 이 금리를 5.1%로 전망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이 미국의 금리가 5%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차례 정도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, 그리고 또 이것을 보시면 이 FOMC 성명서에서 지금까지 계속 언급했던 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문구가 빠졌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앞으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시장의 걱정은 더 이상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요 달러 지수를 보시면 어제 이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102까지 이렇게 지금 계속 하락 추세를 그리면서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달러 지수는 통상적으로 이 자산시장, 또 특히 이 비트코인과 반대로 가는 성격이 있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달러 지수의 하락은 이 비트코인이 상승할 가능성을 높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 환율도 보게 되면 좀 전에도 보여드렸듯이 이 한미 금리 차가 1.5%로 지금 역대급으로 벌어졌다라고 하는데, 그렇다면 자본 유출이 걱정이 되면서 원화가 약세로 흐르면서 환율이 올라야 되는데,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환율은 오히려 이렇게 더 떨어져가지고 이제 다시 이 1,300원을 깨고 1,286원까지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어제 하락을 그렇게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면 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. 이 기사도 오늘 나온 건데,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2008년보다 심각한 경기 침체에 직면을 했다라는 이런 기사도 또 나오고 있고, 또 이것을 보시면 세계 3대 헤지펀드 CEO가 은행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상당수의 은행이 2년 내에 소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이 금융위기가 지속될 수가 있고, 또 이것이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인데, 그럼 또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이걸 보시면 어제 이 파월은 이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도 계속 강조했던 것이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유동성은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하면서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연준의 파월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미국 재무부 장관인 이 제닛 옐런도 현재의 이 금융 시스템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강력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, 또 며칠 전에는 현재 은행 시스템이 안정이 돼가고 있다, 그러면서 만약에 이 위험이 확산 시 예금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또 어제는 이 모든 예금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이 포괄적 보장이 아니다라고
이렇게 또 말을 바꿔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긴 하는데, 그런데 핵심은 이게 아니라 만약에 이 위험이 확산 시 어떻게든 조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이 진실이고 지금 뭐 미국과 이 연준을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.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미국의 은행이 흔들린다는 것은 달러의 지위가 흔들린다는 것이고, 이것은 또 달러의 패권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거예요. 더구나 지금 이 미국은 이 달러를 가진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진짜 막말로 이 뱅크런이 난다라고 하면 일단 달러를 찍어서 파산만은 막으면 됩니다. 그러면서 또 달러를 찍는다 하더라도 지금 연준이 자산을 늘린 방법으로 이 할인 창구, 디스카운트 윈도우와 이 BTFP를 활용을 했는데,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뭐 양적 완화, 이 QE가 아니라는 식으로 또 이걸 보시면 이런 BTFP는 기존의 이런 방침과 결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안심시키려고 할 거예요. 그렇다면 이 미국이 어떻게든 이 위기만은 막으려고 든다면 지금 우려되는 이 금융위기는 안고 가는 변수가 아니라 고정값인 상수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. 거기에다가 또 얼마 전에 지금 이 미국의 은행들이 위기를 겪으니까 이 워런 버핏이 구원투수로 등판하나라고 하면서 이 정부 당국자들과 은행 위기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이런 또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. 그런데 이 워런 버핏은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에서 상징적인 인물입니다. 그런데 만약에 이 자본주의의 상징적인 이 인물이 정말 다시 한번 이 구원투수로 등판을 하면서 이 투자금을 이 은행권에 밀어 넣는다면 시장은 또 반대로 환호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만큼 단기적으로는 좀 더 빠질 수는 있어도 이 미국이 어떻게든 이 꾸역꾸역 막아내면서 그러면서 이 금융위기라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는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?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매크로라는 노이즈에 흔들리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수량에 집중을 하면서 나아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